나 발 시려. 안녕하세요, 피남입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iX의 차량 내부입니다. iX 실물 차량이 준비가 되면서 이렇게 차량을 직접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iX의 영상은 iX에 탑재된 ID8입니다. BMW에서는 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iDrive라고 하고 거기에 고유한 번호를 붙여오고 있는데요. 이제 8세대까지 나온 ID8까지 나왔죠. ID6도 그리고 ID7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탑재된 ID8은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다뤄볼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차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다란 디스플레이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길다랗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끊깁니다. 그래서 이쪽이 따로 다른 패널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패널이고 이쪽은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눌렀는데 반응을 했죠. 그리고 이쪽은 아무리 눌러도 어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D7과 달라진 점은 여기에 있는 이 노치가 생겼어요. 아이폰처럼. 그리고 이 노치 안쪽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에 들어가는 적외선 카메라를 여기 숨겨놨습니다. 보니까 이 면적 자체는 기존과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적외선이 카메라에 감지가 되죠. 그리고 기본적인 레이아웃도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BMW가 원래 육각형을 주로 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각을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데 레이아웃도 여기서 만질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넓게 혹은 좁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성할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기판 내에서 어떤 레이아웃을 바꾸는 건 국산 브랜드가 이런 걸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BMW가 그동안 이런 걸 안 하다가 이제 이런 걸 시도합니다. 이 계기판에 대한 디자인 레이아웃도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고 디자인도 조금 더 선명해지고 새로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좀 볼 겁니다. 첫 시작은 이게 홈 화면입니다. 이게 홈 화면이고 여기에는 ID7 때는 5가지의 메뉴가 있었는데 지금은 4가지 메뉴로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위젯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젯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젯을 추가하시거나 하면 페이지가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ID7 대비 좀 달라진 건 이 위젯에 대한 레이아웃이 ID6 때랑 좀 비슷해졌어요. ID7은 큰 레이아웃 혹은 작은 레이아웃 2개를 배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하나하나 그러니까 넓은 디스플레이, 와이드한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의 모션이 전 되게 좋아요. 보이시죠? 지금 화면은 끝까지 왔다를 단순히 미동도 없는 액션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왔으면 이런 식으로 더 못 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퍼스널 어시스턴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위젯 내에도 메뉴가 있어서 누르면 해당 메뉴가 작동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위젯을 터치하면 해당 기능이 작동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동을 할 때마다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뭔가 이렇게 톡톡 치는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 손에 진동이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햅틱 같은 느낌이 나지만 실제 작동을 할 때 손끝에는 햅틱 느낌이 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이 살짝 좀 아쉬운 것 중 하나인데요. 경쟁 브랜드인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를 할 때 그리고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어떤 화면에 힘을 주어서 터치를 해서 기능이 작동될 때 작은 진동을 주거든요. 마치 이용자로 하여금 실제 물리적인 버튼을 누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박입니다. 자, 제가 지금 메뉴 버튼을 길게 눌러봤어요. 이게 보일까 모르겠네요. 여기 메뉴 버튼 위에 게이지가 찹니다. 게이지가 차죠. 이 영상에 나오려나? 잘 안 나오네요. 요거는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뉴 버튼을 꾹 누르면 게이지가 위에 이렇게 찹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새로 나와요. 단축키로 추가할 건지 제스처 단축키로 추가할 건지 이런 식의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미디어도 한번 꾹 눌러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네요. 텔,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내비게이션도. 그러니까 이걸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세부 메뉴가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내부 메뉴를 좀 볼 겁니다. 메뉴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한눈에 안 들어오고 번잡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뭔가 메뉴를 찾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6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줄 메뉴 하나 찾으려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BMW가 이건 또 어떻게 해놨냐면 이런 식으로 먼저 큰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모든 앱과 차량과 관련된 앱을 따로 나눠 놓습니다. 모든 앱은 현재 보시는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차량 앱만 눌러주면 차량과 관련된 앱만 나옵니다. 근데 차량 앱만 눌러도 너무 많아요. 6개니까 지금 2줄 12개, 15개나 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좀 다른 거는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색깔이 다 녹색으로 비슷한 애들은 찾는데 좀 애를 먹을 거예요. 심지어 모든 앱으로 가면 더 정신이 없죠. 역시 이걸 꼭 눌러볼게요. 네. 근데 여기서도 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처 단축키도 추가 등등은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외에 이걸 뭔가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들은 여기 있는 앱들을 이런 식으로 모으면 폴더가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지 못해요. 그냥 위치 정도만 바꿀 수 있어서 내가 주로 쓰는 앱만 여기 위에 몰아넣는 그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거죠. 자, 일단 메뉴들을 좀 볼게요. 우리가 ID7과 ID6에서 썼었던 그런 메뉴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깔아뒀을 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차에서 만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은 있지만 주로 쓰는 건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차량 설정을 좀 만지고 싶다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시스템 설정을 만져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지고 올 수는 있겠죠. 전화도 마찬가지고 내비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 카플레이를 주로 쓰니까 카플레이를 이렇게 놓고요. 냉난방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이것도 위로 올려놓고요. 디스플레이도 자주 봅니다. 저는 디스플레이도 올려놓을게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중요하죠. 제가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찾으려면 실내 조명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만 지금 또 헤매고 있죠. 실내 라이트도 위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쓰는 게 또 시트도 만져야 되니까 시트도 벌써 이런 구성을 하는 데만 제가 헤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심지어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도 한눈에 안 들어와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고객들은 이거 쉽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차를 운행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메뉴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는데요. 메뉴들은 그냥 눌러보시면 다 간단하게 실행이 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메뉴들입니다. 라디오, 뭐 전화 이런 거 다 뻔하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ID8의 일단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디어를 눌러볼까요? 미디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ID8은 중요한 설정들은 시간을 들이고 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퀵 메뉴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미디어를 눌렀더니 라디오, 모바일 기기, 미디어, 라디오 설정 3가지 메뉴밖에 없습니다. 그냥 모바일 기기를 누르면 당장 모바일 기기가 연결된 게 없으니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바로 창이 나옵니다. 미디어, 라디오 설정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뭐 음향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라디오가 나오고요. 자, 여러분의 인증샷을 이렇게 라디오를 한번 설정해 두고 나면 미디어를 누를 때마다 바로 라디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디오 음원을 눌렀을 때 여기서 다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만져보겠습니다. 전화 기능을 눌러보면 또 전화를 연결하라고 하고요. 내비게이션을 누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여기서 목적지 검색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뉴의 글씨들도 굉장히 해상도가 좋아서 읽기가 편해요. ID7 대비 굉장히 좀 고해상도의 느낌이 납니다. 제가 모빌리티 쇼에서 봤을 때 ID8은 약간 해상도가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시간을 갖고 지금 이걸 좀 만져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데 생각보다 ID7 대비 굉장한 좀 발전이 돋보입니다. 소리가 너무 큰데? 이거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건 조금 더 만져봐야 되겠지만 이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작동할 때마다 나는 이 소리, 이거는 음량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만져보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주로 쓰는 메뉴는 여기 4개가 될 텐데 이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가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졌죠. 운전 중에 시야를 많이 뺏기지 않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합니다. 웬만하면 좀 중요한 기능은 출발 전에 만져놓고 출발을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ID7 대비 추가된 부분은 이 지능형 개인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눌러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ID7에도 있었던 음성 비서를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ID7보다 훨씬 더 진보된 형태의 음성 비서가 사용됩니다. 일단 여기서 마이크를 눌러서 한번 쓰는 걸로 해볼게요. 나 발 시려. 발 및 공간의 온도를 곧 높입니다.
자, 보셨죠? 마이크를 누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더니 얘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거기에 불편한 부분은 이 친구가 대응을 해줬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어컨 좀 꺼줘. 냉난방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에어컨을 꺼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마이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녀석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발이 시려워. 다시 한번 더 시도해 주시겠습니까? 나 발 시려. 못 알아듣고 있죠. 알아들었네요. 높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다가 이게 보이네요. 아까 제가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을 말씀드릴 때 이 노치에서 적외선 카메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외선 카메라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작동을 하면 당연히 운전자인 제가 운전을 할 때 제 눈을 조금 더 잘 인식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반자율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대한 정확도가 더 많이 높아질 겁니다. 이런 건 되게 좋네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불편해 하실 만한 부분이 냉난방 시스템이 이 터치로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럴 때 문제가 에어컨 하나 켜는데 메뉴를 찾아서 눌러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BMW는 차를 오래 만들어 온 회사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영리하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어떤 메뉴를 쓰던 간에 이 에어컨 메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도 야박하지 않은 게 여기는 살짝 반투명 처리를 해서 메뉴가 그냥 다 보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언제든 여기서 에어컨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시트에 열선을 킨다던가 에어컨을 한 번에 끈다던가 이런 걸 쓸 때는 가운데 있는 메뉴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티어링 휠 열선이라던가 패널 열선이라던가 시트 열선을 전부 다 여기서 통풍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토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공기순환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좀 답답한 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물리 버튼으로 한눈에 누르던 걸 한 번에 누르던 걸 이제는 메뉴에 진입해서 눌러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귀찮아요. 분명히 ID8 전에도 ID7 때도 이 싱크 기능이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싱크 기능이 메뉴 안으로 사라졌을 때도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공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메뉴 안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온도 설정 자체는 여기서 바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냉난방 오프를 해놨거든요. 여기서 오프가 보이죠? 여기서 온도만 설정해도 바로 그냥 오토는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는 딴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오토나 신경 써라. 온도만 신경 쓰면 된다 너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둘러볼 겁니다. 메뉴들은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걸 간단히 알려드렸고 세부 메뉴들은 제가 또 하나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기서 하나 기대할 만한 건 드라이브 레코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이렇게 BMW 샵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역시 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컴포트를 들어가 보면 마사지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iX40 모델입니다. 어찌됐건 ID8 세대에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만 얘기할 건 아니고 이와 함께 바뀐 시스템들도 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센터 패널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버튼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크리스털로 아이드라이브 휠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는 터치도 인식을 하는 터치 패널입니다. 글자를 인식할 수 있어요. 이미 제가 모빌리티 쇼에서도 안내를 드렸지만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 이걸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었죠.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 이 세로로 된 메뉴를 여기서 가로로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 버튼, 뒤로 가기, 나머지 이제 주차 그리고 이거 눌러볼까요? 이걸 누르면 주행 설정이 뜹니다. 운전자 어시스턴트 과거에는 이게 자동차 모양이 하나 있었고 그 주변에 녹색원이 불이 켜져 있었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구동장치 및 차체가 있죠. 여기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BMW iX 차량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악셀을 밟다가 발을 떼면 바로 회생제동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내 맘대로 좀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 회생제동에 대한 반응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걸 생각보다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전기차 오너는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 주행거리가 얼마 안 남은 전력량을 가지고 있다면 회생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원래 쓰던 게 있는데, 원래 쓰던 회생제동의 타입이 있는데 배터리가 조금 간당간당하다 싶으면 그때는 즉각 이 회생제동을 높음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기 들어와서 메뉴에서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찾고 거기서 다시 세부 메뉴를 찾으려면 굉장히 여러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그때 이런 식의 단축키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만 누르면 바로 이 메뉴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단축키는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트도 우리가 되게 자주 만지잖아요. 당연히 냉난방도 그러하고, 냉난방 메뉴는 여기가 단축키가 될 겁니다. 근데 디스플레이에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트에 대한 부분은 또 여기서 메뉴를 누르고 시트를 찾아야 되고 이게 엄청 힘들고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BMW가 해놓은 단축키는 이쪽에 있어요. 시트 보면 메모리죠. 1번, 2번 세트 버튼이 있고 이겁니다. 이거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마사지를 좀 쓰고 싶다면 여기서 마사지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마사지가 되고 있어요. 과거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요 도어 쪽에 마사지 버튼이 있었어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마사지 단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한 번만 누르고 여기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이제는 그냥 이 버튼을 누르고 다시 이쪽에 가서 마사지를 눌러줘야 되는 버튼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메뉴들을 전부 다 이 안으로 넣었기 때문에 iX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물리키가 비상등, 그 다음에 맥스, 리어 이 세 개가 전부입니다. BMW는 앞으로 나올 차량들도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앞으로는 다 전기차로 만들 거고 물리 버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친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친환경이냐면 이 물리적인 버튼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전부 다 환경오염 물질이거든요. 플라스틱을 깎아서 만드니까요. 그런 부분이 패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버튼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장기화가 되면 당연히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에는 엄청 많은 플라스틱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줄이는 것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기가 다 버튼이 다 하나하나 버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판을 하나 짜고 여기서 그냥 판넬 밑에 버튼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을 최대한 덜 쓰죠. 그냥 하나만 깎으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런 게 다 버튼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통으로 만들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만 봐도 과거에는 이게 전부 다 그냥 버튼들이 줄배었을 공간인데 지금은 그냥 텅텅 비었죠. 이런 방식이 앞으로 BMW가 가야 될 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ID.8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이 세부 메뉴들은 또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릴 겁니다. 일단 이 기능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한테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도 아직 미숙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저도 같이 연구해보고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